PSG 주전 멤버인 이강인과 아슈라프 하키미가 프랑스 리그앙의 새로운 브로맨스 관계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리그 공식 사무국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브로맨스라며 이강인과 하키미의 투샷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하키미는 경기가 끝난 후 이강인 어깨에 왼팔을 두른 채 이강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키미와 이강인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 경기는 지난 3일에 열린 프랑스 리그 14라운드 르하브르 원정 경기였습니다. 이날 PSG는 전반 9분 만에 골키퍼 잘루이지 돈나룸마가 퇴장을 당하는 악재를 맞이했음에도 킬리안 은바페와 비티냐의 골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르하브르와 싸우기 위해 나선 PSG 선수들은 모두 흰색 한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PSG는 르하브르전에 앞선 지난 1일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선수들 이름이 한글로 표기된 유니폼을 입고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PSG 이번 결정은 이강인 합류 이후 한국 팬들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팬서비스 차원인데요. PSG에 따르면 이강인이 영입된 올 시즌 들어 홈구장에서 PSG 경기를 관람하는 한국 팬이 20%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PSG SNS 트위터 한국인 팔로워도 22,000명, 네이버상 팔로워는 35,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루이스 캄포스 PSG 단장도 이강인의 인기에 적지 않게 놀란 눈치입니다. 그는 최근 소르본 대학 강연에서 축구적 관점에서 보면 난 정말 이강인을 좋아한다. 그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원했던 선수에 부합한다라며 하지만 이강인 영입이 아시아 마케팅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PSG는 그만큼 이강인의 기량과 더불어 마케팅적 폭발력에 놀란 모습인 셈인데요. 이번 한글 유니폼 제작도 이강인으로 유입된 한국 팬들의 충성심을 확실히 다져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PSG는 고유한 아침의 나라에서 온 팬들의 관심이 높아져 파리가 국내 축구 구단 중 세 번째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구단이 됐다라고 자랑했습니다. 한글 유니폼을 입고 나선 이강인은 공격 포인트를 정조준했지만 아쉽게도 90분 풀타임을 뛰었음에도 골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전반 23분 드리블 돌파로 은바페 선제골의 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팀 승리에 기여하며 극찬받고 있습니다. 전반 32분 은바페의 추가골을 도와 도움을 올리는 듯 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골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기에 경기가 끝난 후 리그앙은 이강인과 하키미가 사이좋게 붙어있는 사진을 게시해 눈길을 끌며 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팬들은 이강인과 하키미의 관계를 브로맨스로 표현한 이유에 대해 하키미가 이강인의 리그 데뷔골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달 4일 몽펠리에와의 11라운드 맞대결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며 3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선발로 나와 전반 10분 하키미의 낮은 크로스를 멋진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시즌 2호 골이자 리그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득점 장면은 PSG 11월 이달의 골로 선정됐습니다. 몽펠리에전을 치르기 전에 이강인은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스코어 3대0을 만드는 쐐기골을 터뜨리며 PSG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리그 10라운드 브레스트 원정에서 은바페의 득점을 도와 시즌 첫 도움을 기록한 후 몽펠리에전 때 선제골을 넣으면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하키미가 이강인의 리그앙 데뷔골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도우면서 리그앙도 주목하는 관계로 떠오른 가운데 이강인과 하키미 간의 브로맨스는 2024년 1월에 잠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선수는 내년 1월 대륙별 컵 대회를 치르기 위해 잠시 클럽을 떠날 예정인데요. 2024년 1월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과 아시아축구연맹이 개최하는 아시안컵이 열립니다. 이때 이강인과 모로코의 하키미는 대표팀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 중이기에 각각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두 대회 모두 피파가 공인한 대륙컵이라 소속팀은 대표팀의 자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대륙별 컵 대회가 다가오기 전에 리그앙이 주목하는 브로맨스, 이강인과 하키미가 남은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얼마나 더 합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또한 우가르테 선수도 이강인 선수의 볼을 꼬집는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인데요. 은바페, 하키미 선수와의 브로맨스 이슈에 이어 우가르테 선수까지 이강인 선수의 볼을 꼬집는 행동이 포착되면서 많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누나가 둘이고 워낙 장난스럽고 쾌활한 성격에 부침성도 좋아서 선수들에게 먼저 농담하며 다가간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빠르게 파리 생제르맹에 안착했고 많은 선수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프랑스 현지에서 PSG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된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파리에서 보여주고 있다.
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강인의 어떤 점이 강점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애널시스가 분석한 통계 기반의 강점 5가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강인 선수의 멀티성입니다. 그 근거로 히트맵을 공개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터치 히트맵이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터치하였고 공수 양면에서 터치하는 등 다재다능함이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장점에 대해 엄청난 재능인 것과 동시에 다재다능함을 장점으로 꼽았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역시 드리블을 꼽았습니다. 한국 선수 중 최고뿐 아니라 이미 세계 최고 레벨의 드리블러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의 선수라는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르하브르전에서도 양팀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는 중원 미드필더보다는 덴벨레 자리 혹은 왼쪽 윙포워드로 뛰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패스를 뿌리고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섰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첫 시즌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통계 기반으로 볼 때 이강인 선수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편안해 보인다. 드리블 성공률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더 나은 성공률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빨간색이 실패이고 초록색 점이 성공인데요. 오른쪽에 초록색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패스였습니다. 역시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 하나로 패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재다능함뿐 아니라 높은 축구 지능과 센스로 정확한 패스, 상황에 맞는 패스, 창조적인 패스 등이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체에서는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상대방을 따돌리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펫을 넣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게임에 관여하고 있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은 상대 페널티 박스에 90분당 3개의 패스를 뿌렸으며 파이널 서드엔 4.35개의 패스를 뿌리며 경기에 관여하였다. 특히 짧은 패스로 동료들과의 연계를 만드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강력한 슈팅을 꼽았습니다. 이강인은 AC밀란전에서 벤치로 출발했으나 PSG에서의 멋진 첫 골을 기록했다. 그리고 홈에서 몽펠리에를 상대로 리그 첫 골까지 신고하였다. 왼발이 주발인 이강인은 최대한 안쪽으로 파고들어 공간을 여는 것을 좋아한다. 이후 마무리하는 강력한 슈팅이 주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리커버리라고 평가했는데요. 이강인은 높은 압박과 그에 따르는 리커버리가 좋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 진영에서 공을 빼앗은 후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 6회를 기록했으며 지난 시즌 이후부터 전방 압박 능력과 리커버리 횟수가 2배로 훌쩍 성장한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 시절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스페인 축구 전문가나 축튜버들도 이때부터 이강인의 장점으로 수비 가담 능력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매체는 다재다능함으로 인한 멀티 능력, 드리블, 슈팅, 패스, 여기에 리커버리 능력까지를 가장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통계 기반으로 5가지 장점을 꼽았고 보도했다는 것이 고무적인데요. 앞으로도 PSG의 핵심 자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체가 다루지 않은 장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